고대한 한병원 순환외과 유초롱입니다. 아까 잠깐 박하옥 선생님이 12년 전에 세종병원에서 처음 탑이 시행하는 사진을 올려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2년 전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박진식 이사장님이 저기 계신데 전폭적인 지원하에 탑이를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 이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탑이의 프로시저들이 정말 많이 늘었죠. 지금은 뭐 많은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신 주제는 바이커스피드 아올릭 스테노시스에서 탑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베리 CVIS죠. 68세 여자고 펑셔널 그레스 3, 4 체스트 페인 다 있습니다. 딱 봐도 이제 타입이 바이커스피드인데 이제 타입 5일 것 같죠. 보시면 뭐 타입 5라는 거를 클리어리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저기에 밸브를 넣었을 때 이제 파라밸브라 릭은 없을 건지, 그러면 사이징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밸브 타입을 넣는 게 좋을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어떤 리스크는 이 환자가 갖고 있을지 이런 것 등등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서전 선생님들이 야 저렇게 칼슘이 많고 한데 저거 놔두고 저게 밸브 넣으면 괜찮겠어?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주십니다. 정확한 칼시피케이션이 통상 바이커스피드인 경우에 많이 동반됩니다. 이렇게 CT를 보시면 RCA 오수 쪽에 칼슘이 저렇게 있고, 이게 밸브를 넣었을 때 저 칼슘이 어떤 비해브를 보일 거냐 걱정스럽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그러면 이게 애뉴라 레벨에 맞춘 사이징을 할 건지, 아니면 그보다 좀 올라간 ICD, 그러니까 인터커미셔널 디스턴스에 맞출 건지, 아니면 아예 수프라 애뉴라에 맞출 건지. 왜냐하면 이게 랜딩 존이 정확히 어디고 어디서 앵커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불명확한 경우가 바이커스피드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이징에 대한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뉴라 사이징을 하면 굉장히 큰 밸브가 들어갈 거고, 수프라 애뉴라 사이징을 하면 이거보다 작은 밸브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밸런 사이징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밸런을 환자한테 시행을 해서 그 비헤비어를 보는 거죠. 이 NGO 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칼슘의 비헤비어도 보고, 릭이 안 돼서 23mm 밸브를 넣었더니 지금 릭은 안 일어나고 칼시피케이션이 RCA 쪽에 움직이면서 요 RCA 오스가 토탈이 되면서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 오죠. 그래서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높겠네. 23mm 밸브로 릭이 없으니까 한 26mm 밸브면 적당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26mm 사피엔 3 밸브로 칼슘이 심하기 때문에 ECC 언더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보시면 수프라애뉴라를 기준으로 하면 58% 오버사이징이고, ICD를 기준으로 하면 29% 오버사이징이고, 애뉴라 기준으로 하면 3%밖에 오버사이징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할지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는 그래서 RCA 프로텍션 하고 저렇게 사피엔 3 ECC 언더필 해서 만약에 릭 있으면 좀 더 오버필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플랜을 갖고 했고, 그래서 유주얼한 우리의 그 프랙티스대로 간 거죠. 그래서 보면 프로텍션 했지만 RCA 오스는 막히진 않았고, 밸브 사이징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CT 에코팔롭 한 거 보면 포지션 좋고, 파라밸브라 릭 전혀 없고, 서큘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바이커스피드 아우틱 밸브를 치료를 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가져봤습니다. 포스트 타바 리컨스트럭션 CT 보면 밸브 사이징도 괜찮고 모양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칼슘 네이티브 밸브는 칼슘도 SOV 스페이스 내에 잘 머금고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그러면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게 바이커스피드 아우틱 밸브에서 타바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정리를 해보면
로우 리스크가 많죠. 근데 이제 인디케이션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FDA 어프로브가 애니 네이티브 밸브 스테노시스에 다 어프로브 돼 있습니다. 바이커스프트 아우틱 밸브 영거 파퓰레이션에서 많죠. 그러니까 이 환자들한테 하려면 드로어빌리티 컨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하지만 RCT의 모든 대부분의 RCT에서 이 디지즈 서브셋은 빠져 있기 때문에 솔리드한 에비던스는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본 observational 스타디나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들을 보면 클리니컬 아웃컴은 컴패러블 하더라. 최근 세컨 제너레이션 이상의 밸브를 썼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이 바이커스프트 아우틱 밸브에 있어서의 타비를 시행하는 데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일견 보시면 모탈리티 차이 없고 스트로크 레이트 뉴메리컬 약에 조금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큰 차이 없다라는 건데, 이거죠. 챌린지라는 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나토미가 아시메트릭하고 애뉴루스하고 오리피스하고의 미스매치 때문에 이게 난서큘러하게 익스펜션 돼서 이걸로 인해서 파라벨블라릭도 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드로버빌리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솔리드한 에비던스는 없고, 인컴플리트 포지션 마이그레이션이 잘 돼서 파라벨블라릭이 생기고, 그래서 포스트 딜러테이션을 어그레시브하게 하다 보면 애뉴랄 럽처 같은 이런 리살한 컴플리케이션이 잘 생기죠. 밸브인 밸브 프로시저도 많아지고. 정리해서 보자면 뭐 이런 부분들이 이 바이커스프트 아우틱 밸브를 에서 타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게 될 문제들인데, 그러면 실제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바이커스프트 아우틱 밸브에 있어서 패턴은 대부분 이렇게 타입 1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렇게 라페를 갖고 있는 RL 패턴이 제일 많고, 다음이 타입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스톨 땐 이런 모양이고 시스톨 땐 이런 모양인데, 이걸 보면 이 라페가 칼슘이 여기에 많고 있으면 이게 시스톨 때 밸브를 우리가 넣게 됐을 때 이런 모양인데, 만약에 밸브를 넣게 되면 이게 더 극대화돼서 라페가 저쪽으로 밀릴 거고,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컨선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 외 프로블럼들을 보면 바이커스피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칼시피케이션이 익센트릭하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게 밸브 인컴플리트 익스펜션이나 파라벨로라릭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많아지고, 또 아우토패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 아우토패시가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레션 할지, 그 다음에 밸브 컨덕션의 벌러러빌리티도 좀 많기 때문에 PVM 레이트도 이제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바이커스피드, 다 똑같은 바이커스피드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비교적 라페도 없고 칼시피케이션도 심하지 않으면 뭐 트리커스피드랑 거의 차이가 없을 거고, 근데 라페 칼시피케이션이 이렇게 마치 단검처럼 있고 리플렉 칼슘이 벌크하게 있으면 이런 환자들은 분명히 클리니컬 아웃컴이 안 좋을 거고 프로시저럴 아웃컴도 안 좋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관련된 시스테믹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칼시파이드 라페가 있으면서 리플렉 칼시피케이션이 익세스하게 있으면 이렇게 모탈리티가 이미 증가한다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환자한테 있어서 타비를 시행하는 것은 좀 더 신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트리커스피드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프로시저럴 아웃컴도 보면 라페에 칼슘이 있고 리플렛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환자들인 경우에 프로시저럴 아웃컴들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커스피드는 페이션트 실렉션, 리전 실렉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소견이고, 이런 부분들을 서전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하트팀 내에서 상의를 하고 나서 페이션트 실렉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비슷한 케이스를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컨선을 갖고 덤비셔야 될 겁니다. 컴플리케이션도 많고 환자 모탈리티랑 또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사이징에 대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애뉴러스 베이스드 사이징, 밸룬 사이징, 그다음에 ICD에 근거한 사이징, 수프라이녜럴 사이징, 여러 것들이 레코멘데이션 되고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대부분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보면 밸룬 사이징 했을 때 앞에서 제 케이스도 밸룬 사이징을 했는데, 밸룬을 쇼터 애뉴러스 다이미터에 맞춰서 했을 때 리익이 없다. 그러면 애뉴러 사이즈가
거기에 3mm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밸브 사이징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릭이 있다 그러면은 애뉴라 사이즈는 그거보다 큰 거니까 한 사이즈 더 큰 밸브를 실렉션 하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은 다 CT 베이스로 우리가 충분히 이 사이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CT 베이스 사이징을 하면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잘 이 사이징을 실렉션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같은 케이스인데 애뉴라 사이징과 ICD 사이징과 수프라 애뉴라 사이징 이렇게 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떤 걸 베이스로 해서 고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사이징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수프라 애뉴라 사이징이라는 거는 리플렛 디파인드 랜딩 존이 이게 옵저베이션 또는 재는 사람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말라라고 레커멘드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바이커 스피드가 이 튜브 타입하고 플레이어 타입이기 때문에 애뉴라 베이스드 사이징하면 거의 90%가 별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테이퍼드 타입인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어떤 툴들, 이미징 툴들을 통해서 정확한 사이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컨드 제너레이션 탑이 디바이스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클리니컬 아웃컴이 대부분 두 군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이 아우텍 애뉴루스의 리쉐입을 가져오고, 그래서 트리커스피드랑 유사하다라는 거고, 바이커스피드 아우트 밸브 사이징은 CT 이용해라, 테이퍼드 타입이면 ICD도 한번 봐라, SOB 디멘전이랑 어센딩 아우터 디멘전 이런 것 등등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밸브를 실렉션 할 거냐라는 건데, 결국은 밸룬 익스펜더블 밸브는 리쉐입을 하기 때문에 PVL 적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장점이 있지만 애뉴라 럽처 리스크가 높죠. 그 다음에 필휠 이펙트.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밸브가 주름지기 때문에 이게 들어볼 때 영향을 미칠다라는 거고, 셀프 익스펜딩 밸브는 사이징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우리한테 그 큰 어드밴티지를 주고, EOA가 더 크고 애뉴라 럽처 리스크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커스피드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거는 이런 셀프 익스펜딩이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극명한 두 밸브의 바이커스피드를 치료를 했을 때 이런 패턴을 보여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웃컴은 보면 최근 세컨 제너레이션 이상 밸브를 썼을 때는 모탈리티 차이 없고, 이렇게 컨버전 투 서저리, 그다음에 뭐 뉴 페이스메이커, 그다음에 뭐 파라베블랄 이게 있어서 양공간 차이 없어서 바이커스피드, 페이션트 실렉션, 이레젝션을 잘하면 트라케스트랑 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 케이스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자 조심하라라는 거죠. 94세 환자인데 최근까지 골프를 즐기고 있는 아주 펑셔널 커패시티가 좋은 환자였습니다. 보시면 에코상에서 여기 칼슘 되게 심하죠. 그리고 밸브가 이렇게 바이커스 타입으로 열리고 있고, T 보시면 마찬가지 밸브가 거의 안 열리고 퓨전돼 있고, 그렇습니다. 3D 보면 이게 다 칼슘이죠. 브리치드 돼 있고 여기만 열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밸브 넣으면 밸브가 펴질까? 그리고 저걸 부러뜨렸을 때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일단은 하펠료로 여러 번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한 3년 이상 골프를 더 치시기를 원해서 타비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리플렛 칼시피케이션이 아주 익세시브하게 있고 라페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서 이거 뭔가 이게 프로시저를 굉장히 어렵겠고 굉장히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높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대비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면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바스큘라 컨피규레이션을 다 보고 프로시저를 플래닝을 하고요. 엔지오그램 찍은 거 보면 칼시피케이션 심하고, 그래서 프리밸론을 했죠. 프리밸론을 하는데 밸론이 이쪽으로 다 데비에이션 된 밸로닝이 되고 이쪽은 전혀 펴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퍼스트 어템을 저는 이제 주로 커스버브랩에서 하는데 첫 번째 집어넣었다가 팝업 되고, 세컨 어템은 집어넣고, 그래서 보시면 요 부위의 칼슘이 전혀 꿈쩍도 않고 밸브는 완전히 이쪽으로 데비에이트 된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파이널 릴리즈는 일단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파이널 리리즈 했는데 보시면 이쪽으로 파라밸브랄이 굉장히 심하고 밸브는 완전히 이제 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밸브도 펑션을 안 하고 CBR AR이 생기고
환자 바이탈 흔들리기 시작하고 BP는 점점점 떨어지고 결국은 이걸 빨리 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보시면 밸브가 전혀 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바이탈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서 포스트 밸런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가다가 이 칼슘이 탁 깨지는 게 보이고 그래서 밸브는 위로 팝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어 아큐트 AR이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어레스트가 났고요. CPR을 계속했고 저희는 팀이 이제 요새는 또 이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캄합니다. 비교적. 그래서 CPR 하고 세컨 밸브를 넣어야 되겠다 판단을 하고 이때는 완전히 이제 토탈리 아시스톨 상태였고요. 하트가 전혀 안 뛰고 아시스톨 상태에서 밸브를 넣게 되니까 포지셔닝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세컨 밸브를 넣어서 안 돌아와서 아시스톨 상태였고 CPR 재개했고 그다음에 에크모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VP 뜨고 페이싱 리듬이 돌아오고 하트가 뛰기 시작하고 포스트 프로시저를 TT 보면 하트가 이제 뛰기 시작했고 파라벨브라릭이 이쪽에 있는데 한 달 뒤에 OPD 팔로업을 했습니다. 환자는 에크모 빼고 퇴원했고 하트 펑션 다 돌아왔고 파라벨브라릭이 남아있지만 마일드 투 마더레이트 환자의 남은 라이프 익스펜션시를 고려를 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호스타일하고 이게 바이커스피드 때 많고 그래서 바이커스피드 환자들이 유사한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이지만 그 페이버러블한 아나토미컬 피처를 보이고 있는 환자한테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밸브 사이징도 선생님들이 하시던 대로 하면 되는데 아주 극소수의 환자에 있어서는 다른 툴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페이션트 실렉션, 리전 실렉션을 잘 하시면 바이커스피드 지금 현재 우리 탑이 프로시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